안녕하세요. 대륜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리정보와 지리정보기술 단원을 교과서를 보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0페이지, 사회과부도는 50페이지를 펴고 수업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20페이지에 보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 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경험할 만한 내용들이 나와요. 친구와 약속을 잡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약속 장소의 길을 찾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갔더니 자신이 타야 할 버스의 현재 위치나 이런 것들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예매를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하면, 어떤 할인권이 있는 그런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길찾기를 이용해서 가거나, 아니면 할인되는 그러한 쿠폰이 있는 경우에 해당 상점에 가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정보, 내 단말기, 내 스마트폰의 GPS 정보와 가게의 GPS 정보가 일치하면 해당 쿠폰이 자동으로 이렇게 알림을 주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길을 찾든, 아니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가게의 위치를 찾든, 이런 지리와 관계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및 지역에 관련된 정보를 지리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리 정보라고 해서 뭔가 거창하고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분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리정보 기술이 이제 점점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건 당연히 우리의 컴퓨터나 위성과 같은 이러한 기술력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컴퓨터라든지 어떤 인터넷,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전자지도라든지 아니면 위성사진과 같은 이런 도구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가 세계 방문하지 않았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국가들의 여러 지리 정보들도 아주 손쉽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 정보 기술의 사례는 우리 책에서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원격 탐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GIS라고 이야기하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죠. 그래서 각 앞 이니셜을 딴 거고, 그리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지구상에서 내가 어느 좌표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주로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것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그게 세 가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원격 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항공기 같은 그런 센서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대상물로부터 전자기파를 탐지해서 이렇게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지리정보 시스템은 앞서서 우리가 생각열기에서 봤던 것처럼 수집한 다양한 지리 정보들을 컴퓨터에 저장한 상태에서 다양한 분야들에 활용하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은 우리가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현재 사용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경도와 위도의 좌표값을 정확히 주는 시스템을 이야기하죠. 처음에 발달은 저부터 군사의 어떤 기술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무선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GPS나 폭격을 하기 위한 좌표라든지, 아니면 고립되어 있는 병사들을 구출하기 위한 그런 신호를 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 분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지리정보 시스템들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이런 종이 지도를 기반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인터넷 전자지도라든지 아니면 위성사진, 인터넷 전자지도 같은 경우에는 로드맵들,
아니면 항공맵 이런 것들 서비스들까지 점차 우리가 많이 확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추세죠.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고자 하는 곳에 어떤 최단 경로나 어떤 최적 경로를 교통 정보가 현재 막히는 길이나 사고가 있거나 이런 길들은 피해가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내가 가고 있는 길 주변에 있는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유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관광시설이라든지 각종 생활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을 다양한 그런 지리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터넷 지도를 사용하는 굉장히 큰 장점, 그런 것들이니까 과거의 종이 지도에 비해서는 인터넷 전자지도, 위성사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쓰임새가 많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많이 써요. 그래서 뭐 확대나 축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쉽고, 뭐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그리고 종이 지도를 들고 다녀야 되는 번거로움도 또 없죠.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들을 사용하니까 내 손에 이렇게 쥐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여행 경험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맵 하나 정도 있으면, 그리고 인터넷에 있으면 접속되는 유심칩 정도가 있으면 우리가 처음 가는 길도 충분히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집되어 있는 지리정보 기술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제 실현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많은 게 우리 바로 길 안내, 내비게이션 이야기죠. 뭐 거의 대부분 차에 장착이 되어 있고, 아니면 차에 장착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핸드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과 결합돼서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 안내, 교통 안내 서비스, 뭐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취합할 수도 있고, 뭐길 찾기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활동을 보면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한우리가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뭐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그 지역의 지리 정보 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위치들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뭐 관광이라든지 뭐 교통, 편의 시설들에 대한 정보들을 거기서 또 조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테니까 실시간 교통 상황들을 알려주기도 할 거고, 또 스마트폰으로는 음식점, 보통 우리가 뭐 맛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관광지로 가는 어떤 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리정보 시스템들을 활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다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이다 라는 걸 이제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뭐 일상생활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공 부분에서의 어떤 지리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책에서는 뭐 여기 보면 교통정보 서비스 이야기, 현재의 어떤 교통 상황들, 교통이 얼만큼 혼잡하냐, 아니면 뭐 사고 현장을 어떻게 관찰할 거냐 해서 지능형 교통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쪽에 반영된 내비게이션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취합하는 내비게이션들이 좀 보통 뭐 티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애들은 이 길을 우회하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관계된 내용들을 전광판에 띄워주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공유할 수가 있고, 이쪽에 보면 뭐 산사태 정보 시스템 이야기에서 각각의 위성 지도들을 활용한 지형의 어떤 특성, 식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강수량 실시간 일기예보들까지 반영해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위험도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지리정보 기술들이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뭐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각종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오는 그런 어떤 편리함들, 보통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구축해서 뭐 아까 전에 뭐 일기예보도 이야기했으니까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수 예상되는 지역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파악하죠. 그리고 경보를 울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각종 교통들을 활용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환경과 관계된 측면들을 이야기하면 뭐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라든지 대기 오염의 상태나 그리고 뭐 기상청에서는 뭐 어떤 풍력 자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떤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자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위치 정보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취합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핸드폰의 로그 기록들만 확인하면 내가 어디를 이렇게 다녔는지, 나의 동선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런 동선들과 맞춰가지고 실시간들로 어떤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이렇게 뜨기도 합니다. 개인들의 어떤 선호라든지 맞춤형 광고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노출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정보의 뭐 또 홍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불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또 주게 되고 또 과도한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면서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유출돼 있거나 하면 개인 정보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어떤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안 좋게 보는 그런 측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의 사례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많이 쓰기도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사례는 여러분들이 각자 보도록 하고 마지막 스스로 확인하기 같이 정리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자, 지리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분석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 뭐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지리 정보 시스템. GIS. 뭐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체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되겠고. 자, 오늘날 직접 접촉하지도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것 인공위성이 되겠죠. 그죠? 인공위성과 항공기 원격 탐사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원격 탐사에 관한 이야기고. 자,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지리정보 기술의 사례를 두 가지만 써보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그죠?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 몇 번 노선 버스가 곧 몇 시에 도착할 것이고, 뭐 전 정류장을 출발했다. 이런 것들이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GPS를 가지고 정보를 취합하고 중앙에 있는 이 컴퓨터가 그걸 해석해서 전광판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구현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쓰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길을 찾는 그죠? 길 찾기 하는 어떤 검색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일 겁니다. 뭐 여기서 뭐 열거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뭐 그 관계된 내용들은 사회과부도 50페이지에 대한 내용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교과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련된 강의 내용을 또 충실히 수업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